네,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저희 2차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제를 보고 총평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사실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난이도는 되게 낮은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중하라고 썼는데, 근데 이게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전체 문제 중에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썼다면 높은 점수가 나왔을 거고, 반대로 이걸 놓쳤다 확인됐으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 써놨는데 아마 70, 여기 좀 점수 낮은 분들은 한 50점대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높게 나왔던 분들은 한 80점대, 한 중후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점수가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차이로 발생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오늘 어제 나왔던 문제들은 한 번씩 다 다뤘던 문제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제외 나머지는 모두 기출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문제 중에서 CISG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출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대외 외환 빼고, 대외 외환 같은 도 마찬가지겠네요. 대외 외환 같은 경우도 한번 나왔던 문제들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다 T15, 25로 써 있어요. 항상 이제 그 기준이 협약이 60점, 그다음에 이론이 20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딱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출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협약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도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이론 정도는 좀 가볍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할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이론 부분들은 제가 좀 강조하는 것들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전반적인 모든 것들 다 보면 좋긴 하겠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강조했던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거는 협약이다라는 거죠. 협약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냈던 문제들 쭉 보니까 이제 결제, 뭐 계약, 보험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안 나온 게 있었어요. 인코텀즈 2022 나올 줄 알았는데 그동안 쭉 나오다가 어제 안 나왔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안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년에는 이제 가장 1순위는 인코텀즈 2020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0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별거 없어요. 뭐 내용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정리할 부분이 많진 않거든요. 뭐 기본적인 게 많다 보니까 아무튼 출제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운송도 안 나왔더라고요. 운송 부분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인코텀즈 2020하고 운송 부분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형이 바뀌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니 해도 저희가 관세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덩어리채 묶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뭐 절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협약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묶어서 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3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문제 수준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예상했던 문제들은 이게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뭐 사례형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단순히 그냥 서명하는, 단순히 기술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준비할 때도 그렇게 심도 있게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 같은 경우는 모의사를 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답안지를 보니까 되게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이제 문제를 보면서 생각보다는 뭐 바뀐 게 별로 없네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대외 외환을 아직 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단순히 외워서 쓰는 것밖에 안 나왔었어요. 뭐뭐를 쓰세요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면은 대외 외환을 왜 공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이없게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대외 외환을 공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항 자체의 의미를 보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거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뭐 4가지 6가지 나왔던 거를 그냥 외워야 되는 형태로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제 나왔던 문제가 첫 번째가 신용장의 양도에 대한 부분이었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60회 600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느 조항이 중요한 게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양도 가는 신용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 게 있었거든요. 신용장의 양도 저희 38조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게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양도 신용장의 개념, 두 번째로는 양도 가는 신용장의 양도 요건이라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모두가 저희 기출 문제였습니다. 저희 한번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출 문제 그대로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협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쓴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협약에 없는 것들이에요. 밑에 나와 있는 양도 요건이라는 것들은 이론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협약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협약의 내용을 그냥 풀어서 쓰더라도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배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2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도 요건 4가지 쓰라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개념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4가지가 아마 2점씩 들어가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점씩 들어가면은 8점이고 개념이 이제 4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양도의 이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협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요거는 그냥 풀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양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함이겠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커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담보력이 부족한 거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그런 사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제조업체 직접 수출 뭐 여러 개 발급해서 한 번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런 게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최대한 많은 것들을 풀었으면 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내용 맞으면 다 점수 줄 거예요. 이런 것 되게 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또 4가지 쓰라고 나왔는데 8점이기 때문에 각 2점씩 배점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송장 대체 개념과 뭐 단순 양도, 조건 변경부 양도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있었거든요. 송장 대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수익자, 원수익자가 자기는 어떤 송장과 그 한어음으로 대체하는 거 나온 게 있었잖아요. 원래 이수익자가 했던 것을 가지고 일수익자 자신의 명의로 바꿔놔야 마지막에 그 해설 의뢰인하고의 관계를 서로 모를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송장 대체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풀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신 것들을 풀어 쓰면 되는 것이고 밑에 단순 양도와 조건 변경부 양도는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원래 신용장 양도하게 됐을 때는 원래 원칙은 원 신용장 조건 그대로 양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 양도 되는 것이고 다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나온 게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조건 변경부 양도라 하는 것이 있는데 5가지는 줄이거나 감액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금액적인 부분하고 기간적인 부분들 나온 게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험 부보 비율은 오히려 증가되어야 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 그냥 물어본 거예요. 되게 쉬운 부분인 거죠. 이게 답니다. 다고 이게 30점짜리 문제였어요. 준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CISG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거는 기출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요건 2가지가 있었거든요. 상대방에게 손실을 줘야 한다. 그 계약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줘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견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한 게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라고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언급한 것이 있었어요. 뭐 계약 해제권, 그다음에 물품 일부 불이체가 있을 때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저희 뒤에 나오겠지만 대체품 청구권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무혐의 이전, 뭐 이행기 전 계약 해제, 분할 이행 계약의 해제. 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여기 썼을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 그냥 그대로 냈었습니다. 이건 기출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변별력이 갈라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나눠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것도 거의 많은 분들이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어렵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ICC 2009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보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MIA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MIA가 안 나왔어요. ICC가 나왔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저희 다 기출문제였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담보 위험.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가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암기해서 쓰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언급할 때도 저희 운송 규칙에서도 그 면책 위험 다 외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요거를 보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내년에 많이 준비하게 됐을 때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운송이 나온다면 아마 가장 유력한 것들은 그 협약에서의 면책 사유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똑같이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ICC 약관에서의 담보 위험 여기 총 7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6가지만 쓰라고 나온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 밑에서는 이제 그거에서 추가되는 위험 4가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해적 지갑 또는 지갑 해적 말을 하는데 지진, 분화, 낙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수, 그다음에 가판 유실 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 4가지도 다 저희 기출 문제였던 겁니다. 위에도 기출 문제, 밑에도 기출 문제.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였었어요. 이건 ICC 2009 8조 운송 약관이나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출 문제였던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긴 했지만 이것도 저희 그냥 조항 자체를 그냥 통째로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대외 외환이 나와 있는데요. 대외 외환 사실은 굉장히 좀 되게 어이없었던 되게 쉬운 문제 형태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외무역법에서 전략물자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국제수출통제체제 7가지 쓰라고 나온 거고 각 1점씩 배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7가지 나오게 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여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가 있는데 그 능력, 필요 능력이 3가지가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저희 이제 각 1점씩 배점이 돼서 총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였어요. 외워서 쓰면 되는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쓰면 되는 문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외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외웠다 만점, 못 외웠다 빵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확 날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마 어쩌면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외 외환은 이렇게 나올 거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나왔던 문제를 보면은 규정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최근 5년치를 봤을 때 규정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할 때는 대외 외환은 규정을 일단 제껴두고 좀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과 시행령을 중점적으로 해서 문제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규정은 필요한 것들만 좀 선별해서 보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무역법은 시행령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둘 다 시행령이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올해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저희 출제했던 것이 있었는데 저희 학원에서 냈던 것 중에서 전체 100점 중에 90점 정도가 출제가 똑같이 됐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믿고 따라오시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심화적인 부분을 묻는 게 없어가지고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을 해서 협약 잘 외우고 협약 정리 잘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내년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도 뭔가 심화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내용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내년에 유력한 것들은 아마도 CRSG는 계속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CRSG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인코텀즈. 인코텀즈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무조건 1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UCP 600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아마 내년에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원래 그거 예상했었거든요. 저희 그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을 제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UCP 600이 계속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내년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운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운송 쪽이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보험 같은 경우도 MIA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MIA가 좀 잘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 뒤에 뭐 나오겠지만 중개법도 올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